시장은 항상 이 노이즈를 가지고 가요. 신호와 소음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소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음이 없는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노이즈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하면 사실 주식 투자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지금 황주명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저는 뭐 제가 나스닥 매니를 하고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저는 시장을 좋아하지는 않고 시장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사실 저는 기업을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혁신 기업 이야기를 하고 그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커지고 결국엔 그 기업이 결국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믿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자꾸만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오르락내리락 주식 누가 좀 알려줬으면 하죠. 103.5 Love FM 목돈연구소. 모르는 것은 다 물어봐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 이곳은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을 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저와 어벤져스 군단들 간의 수익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그룹, 어벤져스 군단의 전문가 그룹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지표, 긍정파워, 최강 입담. 한때는 닭이었나요? 원숭이였나요? 닭입니다. 닭과 수익률 경쟁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 그 한 10년 전에 했었던. 네. 그때 결국 졌죠? 아니, 이겼습니다. 닭한테 졌잖아요. 아니, 이겼습니다. 이겼나요? 예,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정신승리 아니에요? 근데 아니, 진짜 이겼고. 근데 누구는 졌는데 동물한테? 그거는 제가 그게 시즌 2였거든요. 시즌 1이 남희석 씨가 했었는데 남희석 씨는 졌어요. 원숭이한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닭으로 해서 제가 시즌 2인데 이겼습니다. 네. 당당하게 닭을 문서진 대표. 제 애플이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애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애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애플 이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투자를 조금 약간 지연을 했잖아요. 이제 하이닉스도 지금 지연을 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이게 베테랑인가요? 유아인 씨가 했던 대사, 문제가 되면 문제고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투자 둔화 이슈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굳이 문제로 꺼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냥 이미 가격에 녹아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문제가 아니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마 유아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계속 이야기되지만 이제 센트가 조금 이전에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요 애플 이슈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애플보다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또 갑자기 또 이제 이탈리아에서 또 문제가 또 슬금슬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주린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타겟은 결국은 신사업으로 다 타겟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다음 메타버스 또 뭐였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엄청 갔고요. 그럼 이제 UAM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새벽에 이제 현대차가 모태쇼에서 그렇죠, UAM을 좀 선보였더라고요. 네, 지금 UAM은 굉장히 또 핫하고요. 제가 이제 항상 신사업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오늘 또 수소를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하늘을 나는 차가 이미 좀 돼 있나 봐요. 중동 쪽이나 이런 쪽 굉장히 좀 앞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편리성, 속도 측면이 굉장히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또 부동산 투자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 새로운 어떤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으로도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운전은 안 하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자율주행. 부분. 근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약간 블랙 택시 이런 것처럼. 네네. 되게 비싸지 않을까요? 블랙 택시 뭐 네, 블랙 택시 이용할 사람들은 그 정도 이용하지 그래 않을까요? 타보고 싶어요. 하늘을 네. 좀 그럼 많이 약간 나면. 서민들을 위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나중 초반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가격이 예. 비쌀 것 같은데 좀 유명한 뭐 지금 뭐 급하시게 이렇게 일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또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특히 같습니다. 그 UAM이 서울에 되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UAM을 타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강을 그대로 예, 건너니까. 강을 그대로 우와. 건너니까 그게는 위험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강을 끼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이 꽤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진짜 하더라고요. 서울은 신기하다.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갑자기요? 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강을 타고 이렇게 간다는 표현이 너무 가사 로맨틱하네요. 갑자기 그렇네요. 로맨틱한 도시 서울로 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린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여진을 빼고 이 쇼는 없다. 주린이 쇼 역사.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엄청 장황하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거창하게. 제가 중간 언젠가부터 그 얘기했죠. 어차피 우승은 이여진이다라고. 이여진 씨가 꼴등, 그러니까 하위권에 했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제가 1등을 한다는 거는 주식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맞죠. 의미일 것 맞아요. 같은데 맞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네.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여진님의 이 수익률 진짜 대약진입니다. 대약진이고요. 플러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음악 센스만큼이나 투자 센스까지 완벽한 섹시남 싱어송라이터 덕후. 안녕하세요. 섹시 덕후입니다. 지금 음반은 잘 되고 있죠. 우리 네. 뭐였죠? 엄마. 네, 네, 엄마 리메이크를 네, 해서 네. 이제 그것도 열심히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네. 투자는요? 투자도 엄마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여진님과 네. 전시간 끝나고 네. 이제 그 전문가님들과 이 회의를 조금 했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네. 그거대로 돼가지고 맞아요. 네, 너무 네. 지금 그래도 깔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오늘, 내일, 모레 3거래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 금요일 날 이제 평가를 받지만 목요일 종가로 받게 되니까 맞아요. 3거래일 동안에 과연 우리 도코님은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선택을 내리긴 내렸네요. 네, 예, 내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앞서도 들으셨지만은 우리 도코 이어진 도코님과 저와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기면 이번 시즌의 챌린지는 성공이고요. 늘 전 거래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7월 20일 이번 주 금요일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오늘 포함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나 남성현 님이 오늘 드디어 이여진님 대역전극의 드라마를 쓰시나요? 했는데 씁니다. 예, 네. 쓰고 진짜 더 좋은 성과까지도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요. 먼저 여진님. 네, 저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유가 도무지 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올랐을 때 네. 절반을 팔았어요. 잘했다. 95,000원어치를 2,000원 손해를 보고 조금 팔아서 그 오. 돈과 저의 남아있던 현금 한
7만 원 있었죠, 정도를 있었죠. 예. 합쳐서 그때도 나스닥이 오르고 있었는데 오르는 차에 조금 타볼까 해가지고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유가 다시 엄청 떨어지고 나스닥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5%까지 올랐고요. 원유는 마이너스 4%, 현금은 1,000원 있고 저의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 2.93%입니다. 세상에. 나스닥이 제가 마이너스 한 30%까지 떨어지지 않았나요? 28% 뭐 네. 그랬었죠. 예. 원유 인버스도 거의 마이너스 12%. 네. 예. 그게- 원유를 잘 팔았죠. 좀 잘한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오늘 또 벽달을 또 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유가 또 원유는 급등했죠. 안 될 것 같아요. 유가 계속 오른다. 네. 여러분 이어진님이 유가 계속 오른답니다. 네. 이 나스닥은 진짜 마이너스 25, 6 거기서 어떻게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버틴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조금 그렇죠. 나눠 샀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네. 압도적인 일이었겠네요. 예. 네. 그러나 그래서- 지금 3거래일인데 대반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한 2%만 올라주면 그쵸. 이제 다 왔으니까. 네네, 근데 네. 오늘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예. 모릅니다. 근데 네. 예, 오늘은 애플 때문에 그런 거였으니까. 이제는- 이제 손은 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 포트폴리오상 뭐 더 아직 원유가 남아 있으니까 네. 얘가 지금 오늘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한 10,000원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를 또 어떻게 해서 전 나스닥에 그냥 200만 원 다 넣고 싶어서 그렇게 피날레. 네, 마지막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서정환님 역시 1등은 여진 씨가 되려는 건가요? 저 등신대 같은 거 하셨는데. 하나 예. 주문 제작해 주세요. 마지막에 팬 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코덱스 원유 인버스, 예. 원유 유가의 반대 건 떨어진다 쪽에 저것도 다 청산해서 네. 나스닥으로 풀베팅. 네, 인간 지표 해드릴게요. 엄청 멋있어지려고 하는데요. 요즘 진짜 전사다운. 블랙 위도우네. 네, 블랙 근데 위도우다운 마이너스.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직 3거래일 남았습니다. 승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도코님도 승부를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진님이 이제 상방에 이제 풀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버티기를 위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금액을 반반 해가지고 나스닥과 그 다음에 빅스에다가 모조리 넣었어요. 네, 모조리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고 예. 지금 제가 수익률은 이제 마이너스 7% 이제 거의 여기에서 고정 거의 상태로 그렇죠, 이제는요. 있고 예. 현금은 10,000원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00원은 커피 사 먹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는 이제 제가 추가 매수하고 이제 마이너스 2.47%였었고 네. 빅스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14.4%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제 포지션이 맞는 것 같아요. 네, 1등을 노리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여튼 네. 저희는 이번에 팀으로 소장님을 맞습니다. 이기는데 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저는 이제 네. 중심을 잡으려고. 마이너스 7%로 거의 고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스닥이 오르라도 S&P 500이 떨어질 테니까 네. 양쪽 모두를 진짜 맞추는 전략을. 저희 막판에 팀워크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안 맞잖아요. 이어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근데 가능하고 이렇게 했죠. 이런 전략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오르면 팔고 그쵸? 그렇죠. 맞아요. 수익을 챙기면서 하는 거 괜찮은 것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같아요. 도코의 전략도 분명히 익절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도코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99, 마이너스 7% 수준이고요. 이제 이대로 아마 큰 이변은 없겠네요. 포트폴리오가.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만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의 저의 수익률입니다. 저의 수익률은 은과 모든 인상을 같이 하는데 지금 코덱스 은 선물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6.9%.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사야 되겠네. 지금이 살만한 타이밍. 은철진이라는 것을 제가 공개하고부터 은은 도무지 어떤 큰 벽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황주명 대표님 은은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주포가 듣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보고요. 예. 근데 예전에도 그 소장님께서 태양광 간다고 했었거든요. 예. 좀 시간 있다가 많이 갔거든요. 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예언하신 게 아닌가. 나중에 은은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은은 어떤 이 큰 벽은 뭐죠 지금 은에? 뭐 아무래도 달러화죠. 네.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이게 뭐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날 수 없다 은은? 그게 달러가 죽어야죠. 달러가 조금 다른 의견인 게 네. 광물이랑 가치를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광물이 많이 같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졌는데 나중에 또 다시 이제 또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16.9%이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손절 익절 라인을 마이너스 8%로 잡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을 그대로 좀 둔 이유 중에 하나도 믿음과 함께 은을 믿고 있다. 저의 강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 은에게 보내주는 은에게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은 선물에서 지금 승부수는 없습니다. 은이 지금 3거래일 남았는데 달러가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지금 달러가 또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제가 꼴찌 확정과 함께 이번 주린이 쇼 정철진 이겨라에 완전히 있잖아요. 패게. 빅스 한 주. 네. 메리츠 국채 10년물 한 주, 나머지 신재생은 다 한 주입니다. 네. 은이 딱 무조건 올라가야 되네. 은이 올라가야 됩니다. 은이 급등을 해야 됩니다. 3거래일 내에. 빅스에 올인 한번 해보시는 거. 마지막에? 네. 지금 저는 상황은 굉장히 그 하방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강도가 그렇죠. 약하게 떨어지면 빅스도 안 오릅니다. 이게 오히려 인버스는 돼도 했는데 승부수를 던져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은으로 한번 승부수를 한번 저도 해서 어떤 이어진님의 나스닥과 저의 은과의 마지막 대결 승부수를 보이면서 은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광일님이 철반꿀이라고 하셨는데요. 은은 안 됩니다. 은은 안 돼요, 여러분. 은은 지금 제 대추세 하락의 그 끝을 왔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오히려 그러나 하여간 겸허하게 누구의 예측도 아니고 여러분들 본인의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은을 믿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이어진 마이너스 2.93, 2위 도커 마이너스 6.99, 3위 정철진 마이너스 12.3%. 이렇게 이번 라운드가 정리되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바로 이 시즌의 종료일입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 시간인데요. 지금 느닷없이 황주명 대표가 신규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거죠? 예?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청취자분들을 놀리시는 거 위해서. 아니에요? 이거 왜 들고 나오신 거죠? 이제 뭐 어쨌든 거의 고착화돼 있는 것 같아서 뭐 시장 이야기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선물이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던 거고요. 네. 자, 이제 UAM이라는 신사업을 하면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수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 때문에 수소가 많이 조금 소외가 됐어요. 아니 전기차도 안 됐는데 무슨 수소까지야?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수소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사실은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동차는 모르겠지만 공업용 수소라든지 뭐 빌딩 수소 이런 쪽은 많이 좀 발달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기 수소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멤브레인의 발전이 지금 굉장히 괄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그게 좋겠다. 뭘까요? 멤브레인이라면 여과지, 네. 필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전문용. 물론 이게 정확하게 멤브레인이 여과지 필터라는 건 아닙니다. 분리막의 역할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수소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폭발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먼 미래 얘기다. 그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 보완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멤브레인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꼭 우리가 수소 스테이션, 수소를 꼭 충전해가지고 수소가 넣어줄 수 있는 주입 기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는 자동차에 여과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혹은 필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내추럴 가스라든지 혹은 석유를 집어넣으면
컬터링이 돼서 이게 수소 에너지로 바뀌는 기술이 지금 굉장히 앞서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수스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질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지금 우리나라가 로 템퍼레이처이라고 해서 낮은 온도에 지금 멤브레인이 발전이 돼 있는데 지금 하이 템퍼레이처 멤브레인이 많이 상용화가 될 수 있게끔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예전에 2차 전지 갈 때 설마 그게 되겠어? 했던 타이밍에 사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네. 지금은 수소가 그 자리까지 왔다. 지금 여기 돼 있어가 아니라 지금 이제 될 수 있는 구조까지 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확인해 보실 부분이 이제 이 수소 기술이 하나 더 이제 체크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가. 단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 템퍼레이처로 되게 되면 멤브레인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고 근데 이건 미국이 좀 앞서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폐기물 플라스틱에서도 수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규모 투자가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기물을 없앤다라는 관점에서도 수소 기술이 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없애는 그 열을 갖고 수소를 발생시키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새로운 대안의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이다. 제가 UAM도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을 들었을 때가 아마 수소가 이제 확장되는 국면에 아마 첫 시즌이지 않을까. 아마 지금 요즘 수소 얘기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 저는 이번에 이 강력한 위기를 신사업으로 다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사업 중에 하나가 또 수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종목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좀 단계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온 KB스타 FN 수소경제 테마 같은 경우도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하나솔루션, 한호시스템, 두산 퓨어셀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가스공사 관련된 종목이 맞고요. 그 다음에 퓨어셀, 셀이라는 건 하나의 그 칩인데 그걸 쌓아 올리는 게 스택 기술이고 거기 안에 이제 우리가 멤브레인이라는 기술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롱인더, 효성 첨단 소재, 일진하이솔루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2차 전지 처음에 시작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된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렸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는 여태까지 수소는 저는 부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단가가 안 맞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하이 템퍼레이처 멤브레인이라든지 그다음 폐기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권과 연결된다면 오히려 저는 원자력보다 더 셀 수 있다. 수소를 더 주목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분할해서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가져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부 스스로 또 하시고요. 예. 수소 경제라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블루 암모니아, 뭐 그린 암모니아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대목이니까 예, 또 공부를 또 하시면서 또 이런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서진 대표. 네, 뭐 사실 저는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없고요. 뭐 시장 이야기도 뭐 딱히 지금은 뭐 어차피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제 금요일은 저희가 뭐 시상식하고 이럴 거니까 네네.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이 청취자분들이 좀 이야기 드리고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한 게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탈리아 문제도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ECB가 그 이제 ECB발 그 QT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탈리아 채권을 ECB 말고는 잘 안 사줬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ECB가 만약 QT를 하면 이탈리아 채권 자체가 안 사지고 그럼 또 이탈리아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로화는 더 하락을 하고 유로화가 하락이 된다라는 건 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장 이야기에 나오는 거는 또 이제 가즈프롬이 그 원유 공급을 또 가스 공급을 안 한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그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했어요. 다만 재료가 다른 거죠. CPI 지표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왔죠. 만약 그럼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는 이야기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는 또 FOMC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그 시장은 항상 이 노이즈를 가지고 가요. 신호와 소음이라고 해서 계속 이런 소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음이 없는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고 그 노이즈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하면 사실 주식 투자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지금 황주명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저는 뭐 제가 나스닥 매니를 하고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저는 시장을 좋아하지는 않고 시장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 사실 저는 기업을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혁신 기업 이야기를 하고 그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커지고 결국엔 그 기업이 결국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믿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자꾸만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자꾸만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괜찮은 기업을 모아가자. 물론 근데 이야기를 하면 이미 나는 다 그 현금이 좀 없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를 한번 잘 봐보세요. 봐보고 이 기업이 3년 후에도 괜찮을지를 보시고 안 괜찮다고 생각하면 지금 과감하게 잘라서 3년 후에 괜찮아질 것 같은 기업을 오히려 더 집중 투자하는 게 전 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3년 후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지금은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 기업을 전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기차, 신재생,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쪽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시장은 항상 길을 찾아가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건 결국에는 전기차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신재생이 될 것이고 그 결국은 자동화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3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이 흐름은 파도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좀 많이 파도도 맞을 만큼 많이 맞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장을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약세론자들이 많이 뭐 저는 아시는 것처럼 강세론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최근에 약세론자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마켓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집중하면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한없이 좀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네. 불안하고 할 건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안 떨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불안하긴 네. 하지만 네, 근데 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장기 투자에 집중하면 결국에 시장 못 보면 결국은 개인들 손해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안 하고 마켓을 자꾸만 따라가서 수익이 나나. 여러분들이 지금 청취자들이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그룹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주식으로 네네. 많이 번 사람 중에 마켓을 따라가서 매번 매매를 해서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맞춰서 들어가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보다는 결국은 돈이 지금 많이 벌린 사람은 괜찮은 기업을 내가 시장과 관계없이 꾸준히 믿고 샀던 사람이 훨씬 더 큰 수익이 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강하게 하냐면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주식 어플을 많이 지우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의 투자 자금도 많이 줄었어요. 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다. 네, 그런 네. 것들이 제가 보기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시장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더 냉정하게 지금 여러분들 포트를 보셔야지 그리고 괜찮은 기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바꾸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토코라든가 여진님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게 있다면요? 되게 그 추석쯤에 큰 아빠한테 이렇게 조언을 듣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쵸? 맞아. 그거 와닿지 않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려운 얘기예요. 너네 조심해라. 그런데 와닿진 않고. 커서 네.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제 삼촌들이 얘기하는 그런 제가 너무 느낌. 진지하게 이야기했나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 평소에. 네. 되게 왜냐면 갑자기 저는- 뭉클한 게 있었던 게 사실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지금 2회차 하고 있지만 네.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게 진짜 기업 공부에 대한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제가 주식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트레이더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네. 정말로 말씀대로 이제 저도 투자할 때는 뭔가 좀 기업의 어떤 성장성도 좀 보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조금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뭐 제가 뭐 좋아하는 분들은 다 강세론자긴 한데 네. 켄 피셔라는 분이 계세요. 그게 굉장히 긍정론자거든요. 네. 그분이 최근에 이제 지난주인가요? 그 CN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건 멍청한 짓이다. 내가 지금 30년 동안 평균 수익이 굉장히 높지 않냐. 그럼 나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냐고 물어봐봐라. 그러니까 앵커가 물어본 거거든요. 네. 어떤 기술이 있냐? 없다. 언제? 난 항상 버텼다.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나는 항상 좋은 기업을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시지 않겠어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저는 삼성전자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저는 더 혁신적인 걸 좋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괜찮은 향생이야기점 3년 4년 후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예. 너무 시장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진님 어때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이번엔 어때요? 네. 저는 개인적인 투자는 전부 다 시장의 흐름에 맡기는 몸을 던지는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개별 어쨌든 기업을 안 하고 있어서. 떨어지는 만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꽃이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저는 주식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서진 대표의 진짜 시장에 대한 이제 마지막 본인의 통찰입니다. 다음이 마지막이니까 정말 금요일이. 김선영님 음악인이라 우리 도커죠. 비유가 찰떡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좋은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문서진 대표. 예. 삼촌 추석에 삼촌이 하시는 말. 네, 예. 삼촌 좋은 말. 얘기지. 예. 그러나 모르겠다. 예. 한 3시간 혼내시고 한 3만 원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 네, 혼난 비용으로. 김은정님 우진 어차피 우승은 이어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정 소장님 한답니다. 은정님 제가 이 기대에 붕해야 되는데 또 은이 또 있으시네요. 네. 은정님 진달래님 요즘 주식이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목돈 연구소 덕인 것 같아요. 다행이다. 이러면 승리하십니다. 재밌어진다면 그쵸? 네. 거의 이러면은 궁합이 맞는 겁니다. 우리 진달래님 저희와 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승부를 걸지 보시고 금요일 날 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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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